자본주의와 우리네 삶이라는 걸 사실 제가 전체 주제로 올렸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막스 꼬미넬라가 5회 6회를 거치면서 아주 추상적인 그리고 당위적인 결론에 우리가 흥분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였고요. 활동가와 우리 이른바 이론가라는 이 분리도 좀 반대합니다만 이게 너무 분리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대회가 끝나고 났을 때 바로 돌아서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막수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그것을 고민하게 하자. 생활 속의 막수주의를 주장하면서 제가 이 전체 주제를 올렸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까 전번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와 우리나라의 삶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의 일상의 문제인데, 일상이라는 것이 먹고 있고 자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계급이나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 또는 추상적인 개념에 묻혀있던 우리의 삶의 실핏줄을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가치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났을까라고 묻는 것이고요. 우리 활동가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소모시키지 않고 자기를 창조적으로 즐기면서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분석도 저는 지금 뭐 책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밑에 보니까 리듬 분석이라는 책이 갈무리에서 나왔어요. 저는 앙리 르페보르 팬클럽 중에 하나인데요. 앙리 르페보르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리듬을 갖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막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를 건드리면 비막시스트이고, 마치 혁명을 얘기하고 성해방을 얘기하면 뭐 막시스트이고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보는 그 분리법을 저는 거부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 묻어있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뭔가를 읽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처지에서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면 저는 어렵게 생각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을 견딜 수 없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요. 혁명이라는 것이 권력을 저들 대신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란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곁에 혁명이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실론을 좀 자랑을 하자면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추상에서 다시 구체로,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하자라는 거죠. 몇몇 태제로 우리 삶을 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칼로 무자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통들을 좀 보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의 발제,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사실론을 자랑을 하자면 한영수 선생이 뛰어난 논문을 쓰셨는데 회계를 분석해서 쌍용자동차를 분석했다고요. 이것은 만남처럼 막수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회계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이런 구체적인 분석 하는 측면에서 두 분 선생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자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전히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설문의 방식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접근 방식들을 앞으로 토론할 지점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출연해서 다시 한번 추상화하고 또 다시 한번 구체로 가는 이러한 민원의 작업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에 대한 방법론적인 모습, 고민들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해보고 함께 고민할 것이 있겠다. 이 부분이 또 일상에 대한 접근법의 막수주의가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최기 선생님 정말로 우리 사회시청 연구소가 자본주의 일상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들, 그래서 두 분 오늘 세 분이 연구자분인데 그런 연구의 의의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토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오세식 선생님과 배정희 선생님의 발표가 나서 좀 질의가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들, 논의할 사안들 방청석에서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연구 주제가 지금 이미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활동가들의 삶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쪽으로 조사해보는 게 물론 가장 기초조사가 되겠고요. 혹시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평생 지난 삶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끌어낼 수 있는 심층 인터뷰 기록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2명 정도가 석사 논문을 그 주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저는 가능하면 이 심층 인터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현재 대상이 이제 9개 정치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9개 단체에서 한 두세 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단체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객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 하나의 어떤 뭐라고 지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작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또 다른 약간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센츄얼리즘하고 좀 많이 상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악관론과 비관론에 대해서 저도 이제 딱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굳이 부분을 듣자면 비관론입니다. 근데 낙관론이 갖고 있는 그 낙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낙관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단지 낙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배제적 낙관론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배제적 낙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요한 뭐 혁명이든 뭐 이게 주요한 대상은 이제 대중들인데 그리고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활동가 내에서도 포용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의식 또는 고민들을 확장해내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는 태도의 일상화가 있고 그 스스로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들이 굉장히 화석화되고 관성화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파시즘적 뭐 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공격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그 원칙을 강요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굉장히 매도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맺고 있고 그것이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 근저에는 혁명적 낙관이 깔려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배제적 낙관론이 상당히 그런 점에서 낙관 자체는 좋은데 그런 태도로 가지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상 대중들이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공감하는데 일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작은 변화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방에 먹게 그래서 그 굉장히 반일상적 전투주의에 좀 저는 내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낙관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이런 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오늘 어제 오늘에 금요일부터죠. 이 막스 포뮬러의 이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이 비관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 코너를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낙관론, 비관론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난 이제 조금 무의식처럼 다른 차원에서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뭐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는데 단지 원칙을 강요한다, 획일화한다라는 말하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잘못 뒤집으면 원칙 자체를 마치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난 거기 동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런 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 동의하지만 근데 원칙 자체가 있냐 없냐 이건 누구 따져야 될 문제고 그건 오히려 뭐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건 더 따져나가야 될 문제인데 지가 아는 것만 원칙이라고 그러고 뭐 어디 뭐 맥주 따다가 뭐 이러고 이런 건 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동의합니다. 거기 동의하는데 그러나 원칙이 없는 건 아니다. 그거는 뭐가 원칙인지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지금까지 운동이 그런 식으로 되어왔다는 거에 대해 비판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다양성을 빌미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기준을 무너뜨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원칙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여전히 그러나 근본 원칙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근본 원칙도 없다,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건데, 그건 얘기가 또 이 차원이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더 풍부하게 한다든지, 지금 얘기했던 변화에 맞추어서 그것이 뭔가 해석한다든지,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만약 막스주의자라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이렇게 교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동의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여전히 막스주의 원칙을 풍부하게 하거나 막스가 살았던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난 이 주체 문제에서 무의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반쪽이지. 반이 그거고 반은 뭐 아까 계급의식을 따지더라도 그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무의식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막스주의자들이 천착 안 했다고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소외나 뭐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막스주의자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받아 마치 그러면 저거 반동이야 저거 그렇게 했거든요. 스탈린이고 뭐고 포함해서 정신분석학 문제 인간을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딱 그것도 배제입니다. 내가 보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상화되고 일종의 대중들을 모독하고 일종의 대중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안에 활동가들 안에 파시즘처럼 작동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종의 썩은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만약에 지금 이미 있는 거라면 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 부분을 번역으로 이 대중에 근거하지 않아서 대중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중에 근거한다고 운동론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념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일상적인 변화와 그들의 생활, 정서 이런 것들을 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념하고 접목시켜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나 능력에서 운동하고 화석화된 어떤 이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적이라고 해서 공격을 해야지만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혁명성이 발현되고 혁명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 분의 노동자분들이 박근혜 당선이 되고 몇몇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분들을 열사라고 칭하면서 다 박근혜 뭐 자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운동권 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문화에 짓눌려서 사실 거기로부터 도피한 성격도 있거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 그 운동진영의 파쇼 현상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 커뮤니스트 혹은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그 활동가들이 그 현장 지배 권력으로 갈 수가 있는 그 영역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선을 대면 그것을 자신의 현장으로 운동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그것을 현장의 어떤 뭐 사소한 문제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칙으로 나오는 거죠. 전 이제 최근에 그런 사태를 제가 목격하면서 엄청난 뭐 마타도어 같은 것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일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파쇼가 나오는 거예요. 참 참담한 그런 현상을 요새 목격해서.
이해를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마르크스주의를 갖다가 도입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정서적인 조건을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말씀도 맞는데 또 하나 역으로 따지면은 대중을 배제한 것도 있지만은 대중으로부터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열등감의 표현 같은 것도 있죠. 아까 최기 선생님께서 사실연을 갖다가 자랑했지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연의 열등감을 조금 받는 건데 그런 면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사실은 대중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대중이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지만 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자본이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은 딱 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영성은 강화되어 있지만은 대중이 계속 개발되어 있고 판판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합니까 지금? 대중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같이 함께 했으면 접촉 못 찾는 거 서로가 하지. 이쪽 다 하죠. 양쪽이 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사실은 우리 내부에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능과 우리의 자신감의 부족의 표현도 그렇고 인텔리 캔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과는 하나의 조급함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노동교육을 좀 다닙니다만 계몽주의적 자세를 뭔가 위해서 당신들은 외부로부터 도입해줘서 물들여져야 돼. 아주 무식해. 이런 그 한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도 좀 정착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노동계급 자체 내부 노동계급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선진과 후진이 있을 거고 다양하게 갈라져 있는 층이 또다시 다양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만난 경험은 선진 노동자 이렇게 교식있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후진이라든가 내가 본 사람은 혁명적인 노동자들이 너무 굉장히 개량적이라는 어떤 선긋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분할되어 있는 하나가 아닌 노동계급을 하나처럼 봐버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획득해야 된다는 그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경쟁, 운동권 내부의 경쟁도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이기도 하죠. 쟤를 죽여야 내가 이 노동권에 뜨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 운동의 상황들과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속에서 그 오세주 선생님이 꼬미스트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10년이나 연구 기간을 설정하시면서 첫 번째 연구를 하셨는데 그런 지점을 좀 넘어가면서 이 오세주 선생님이 이걸 제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다뤄가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죠. 네. 저는 자기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 못하겠고요. 이제 자본의 자기개발의 가장 최근 중에 자본의 자기개발의 제일 성공한 사례가 SNS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는 정보 유통망 구축을 하고 그것을 통한 구조화. 그게 안에서 거기 뭐 일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자기개발의 논리는 달라야 된다. 근데 자기개발이란 말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이제 공동개발,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발이라고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사실 저희 이제 공동연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일상의 문제를 저는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일종의 자기 독일성의 원리에서 일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냥 대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고 거기 안에서의 정보를 축적시켜가지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유형을 갖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일상은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복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내용과 형식의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와 더불어 형식의 문제도 같이 그러니까 자본이 자기개발 통해서 형식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까지도 채워내듯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의 문제도 같이 고민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구한다. 그러면 일단 얘기만 하고 거기서 뭐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고답적이지 않는가. 좀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직접 대면을 통한 무언가 이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일상에 대한 문제도 뭐 계속 뭐 그냥 그런 뭐 예전에 아나라파들이
했던 그런 데이터 만만큼 축적해서 딱 무엇을 그 데이터만큼 규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그런 일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뭐 해서 풍속사를 그 당시의 생활사를 재현해내고 이것은 저는 그 일상의 연구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상의 연구는 다른 방식이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 방식을 개발해내고 그 방식을 함께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의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일상에 대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저도 고민되는 지전 그 부분과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구했는데도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답을 못 들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의 분들은 별로 지혜롭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일상이라는 자파 활동가들에 국한한 겁니다. 그 뭐랄까 전업 활동가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정규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업 활동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공개하고 싶은 거죠. 처음에 시도는요. 1단계에서 낮은 단계에 사실. 그게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 올라가지. 그거 없이 곤란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왜 매번 왜 찌개를 사 먹어야 되냐. 고등어 구이 백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고민한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한 저도 맥락인데 이게 또 무의식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분 문화가 있어요. 하면 뭐 먹지 그러면 메뉴를 주문할 때 보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누구도 당당하게 나 이거 먹으려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왜? 돈 없어가지고. 누가 사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소득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한 달 소득이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5,000원짜리 찌개 먹읍시다 말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한번 공개를 해보자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갖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그 한쪽에다가 생각하시면은 정말 이게 자파 활동가 맞느냐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 맞냐? 저는 이 마르크스주의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닌가 사실은. 왜? 상대방에 관심 없는데 뭐 사실은 다 내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관심 있습니까? 혁명이 온다고요? 언제 오는데요? 모르죠 언제 올지. 근데 당당한 후대 오면은 혁명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봐야 혁명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요 그쯤에서. 제발 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있고 누구랑 만나고 있고 좀 보자. 그리고 관계를 같이 지속하자는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관계를. 왜 끼리끼리만 관계를 맺냐. 이건 기본이고 관계를 확장하자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별명이 많은데 또 하나 별명하면은 후원 주점이 다릅니다. 다리. 후원 주점 꼭 갑니다 항상. 근데 제 주변에 분들 별로 안 합니다 항상. 왜? 후원 주점 가면은 현장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 소식 막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겠구나를 보는 거죠. 또 저는 집회 자주 갑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 2시에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는 바람에 양해동에 끌려갔습니다. 지지방문을 갔죠 이제는. 술김에. 가서 바로 하고 왔죠. 여기 듣고 오는 겁니다. 안 가보면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뭐냐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을 떠는데 모르면 얘기해봐야 돼요. 제가 잘 아는데요. 그게 얘기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 것이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적인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정말. 대면해서 한번 해야죠. 대면대면 하지 말고 진짜 대면해가지고 확실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적으로서 저는 이런 지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연구 필요 없다고 들었어요. 저 얘기는. 그러면 연구하지 말고 공동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또 지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토론하고 뭐 내놓고 내보이고 뭐 그것도 가지고 묶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소리 들렸거든요. 나 지금 그래서 그거 연구 안 하고도 하면 좋죠. 연구 안 하고. 근데 그것이 그런 공동 실천을 가로막고 있냐 공동 연구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연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그 방식이 뭐 적당히 뭐 해서 뭐 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뭐 기간을 뭐 10년이 됐고 뭐가 됐고 그게 뭐냐 지금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하고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도 코뮤니스트의 공동 실천을 제대로 한다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커뮤니스트 공동 실천이 안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얘기하자는 거지. 아, 그거 다 알면 뭐 때문에 하겠어, 우리가. 내로도 지들이 알아서 하라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에 담고 있는 뜻이, 마치 그렇게 공동 연구하는 것이 막스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그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냐? 연구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말 없이도 뭐 잘하면 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난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얘기, 듣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지들이 커뮤니스트 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얘기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아, 우리끼리도 얘기 못하는데 대중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아, 그 얘기 안 하고도 다 알아. 그래 너. 속 안 돌아가고도 다 알아. 피차 다 알고. 그래서 공동 실천하자. 그럼 하라는 거죠. 그게 된다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거 하지 말자. 그거 막스주의 방법 아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하는 역사의 어떤 파도가 있다고 하면요. 어느 때는 잔잔하다가 어느 때는 거대한 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그 드라마가 있다는 거죠. 가령 노동계급의 해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래로부터 해방이고 노동계급은 투쟁을 통해서 자기 계급의식을 성장시킨다는 태제를 다시 하더라도 그 계급의식이 형성되는 그 긴 과정에 대한 탐색,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의 경우가 아니라 87년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계급의식의 성장과 차별의 이 사이클을 그려내는 작업은 대단히 실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역사 앞에 솔직해지는 작업이고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작업이고요. 집단적 작업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지지를 저는 전폭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의식 공유하는 사람들도 다시 묶어내고 또다시 방법론을 모색하고 험난할 거라는 생각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계신가요? 고셉 선생님한테 질문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또 방법이 계신지. 아니, 앞으로 내 개인이 아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에 비슷하게 동의하고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 제안을 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누가 뭐 도식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여전히 따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아까 내가 우리 최철 동지 얘기는 그런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최철 동지 어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저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도 딱 한마디 딱 그거거든요. 시비는 자기 개발에 걸었지만 사실은 공동연구에 건 거라고, 얘기가. 저런 얘기도 늘상 하는 얘기예요. 저는 참 어떻게 뭐 접근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오늘 다시 질른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난 또 나름대로 질러야지. 뭐. 그런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그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물론 그렇게 안 두 분은 들었는데. 소통을 잘 하시기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안 공동적으로 필요성을 부정한다고 이렇게 차처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시고. 뭐, 차처 선생님 또 싶은 있어요? 이게 음주문화의 폐해다. 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운동을 저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경직된 한 줄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남들 투쟁을 통해 뭐 계급의식이 형성된다. 투쟁을 통해 쟁취한다. 저는 이 파워 라인에 굉장히 원칙적 수준에 오르는 이 파워 라인에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에 불만이 있냐면 이 투쟁이라는 거에 불만이 있어요. 이 투쟁을 굉장히 사람들은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업을 해야만 투쟁이 오고 그 밖에 활동들은 그 영역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투쟁이라는 그 단어를 확장을 시키든가 그럼 굉장히 저는 이 자리에서 와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뭐 일종의 그런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 내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자기 내인적 투쟁에 나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려있는 태도가 아니라요. 거리에 나가서 집회에 들어가서 뭘 해야지만이 이게 투쟁이라고 일컬어지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파워라인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투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중요성을 여기 비로소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일상적인 사실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역을 막 확대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고 그것만 해야지 뭔가를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우리 내부 안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일상을 조명하고 그리고 대중들 개인의 감성적, 정성적 영역들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거듭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 개인사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그거를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활동가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사실은 일상에 가서 자기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이유하는 스스로 다 자기가 부정하고 있다는 많이 들어요. 그걸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근데 저는 좀 질문이 되는데 민주노총 내부의 노선을 결정할 때 민주적인 합의 과정이 없나요? 토론을 하죠. 토론을 하는데 회의 같은 거 토론을 하는데 그 회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회의 자체는 자유롭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형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형식적인 문제가 없는데 파워라인 작동한다? 그렇죠. 그럼 어떤 상대적 뭐 이런 지적이 아니, 조금 답변을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흔히 일상투쟁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노동자가 사는 게 3분의 1 노동하고 3분의 1 자고 3분의 1 다른 영역에서 아까 자고 다른 영역에서 있단 말이에요. 또 싸우는데 아까 싸운다는 게 가장 중요한 노동의 영역에서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일부가 뭐 집회가 됐고 뭐 파업이 되고 이런 거지만 그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고 자는 거 자면서 싸웁니까? 꿈에서 싸워요? 자야 되고 그 다음 또 노동해서 가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일상 아니 노동 빼고 자는 거 빼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이쪽 소비 영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술 처먹고 노래방을 가고 뭘 하건 간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싸우냐 이거 이 싸움은 다른 싸움으로 만들어야죠. 그건 여전히 노동하는 싸움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투쟁을 우리가 얘기한 거지. 지금 아까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런 얘기야. 아까 투쟁을 넓히자는 거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을 가지고 하는 싸움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넓히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 찾아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있는데 그게 자본주의 문제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도 여전한 싸움이죠. 내가 보면. 하나만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제대로 개념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어야죠. 뭐냐면은 그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게 이유가 상실되면은 그 계급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조직 없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교수노조 사무총장이거든요. 제가 사무총장이라고 했어요. 사무처장이라고 하더라도 왜 사무처장이라고 하냐? 민주노총에서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지들이 뭔데 그래? 그렇죠. 사교 단체니까 그런 건데 제가 냅둬라고 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사무총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교수노조가 노조가 아닌 거야 지금 보니까. 노조면 노동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쟁도 해야 되고 밀상이 그런 건데 노동자니까. 아 교육 노동자는 없구나. 뭐 교육 노동자가 많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99%는 아닌 것 같고 한 0.5%만 교육 노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하고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일상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현장 투쟁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 이해감이 있기 때문에 교권 투쟁만. 그건 중요한 투쟁이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최소 수준에서
강원에도 도가 있는데 지금의 노동운동 강원도 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조직 문화로 뭘 얘기하고 막 하는 사실은 원래 그 원칙 같은 건 필요한 겁니다. 원래 넓은 의미의 원칙. 그걸 다 무시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누구는 이 사람이 싫어서 하고 누군 좋아서 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싫어도 지지할 수도 있고 좋아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왜 도가 있고 대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저는 일상의 가장 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아 누가 낚시도 하고 탁구도 하라고 하세요. 좀 좋은 겁니다. 왜? 충전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배계급들이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갖다가 분할하는 전략에 조응하는 방식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일상이라는 게. 빨리 그런 일상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다시 한번 개념화하고 재규정해가지고 그 만들어놨던 그 틀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놀아보자는 거죠. 제대로 한번. 그런 측면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느끼기로는요, 지금 배선민 선생님이 대중이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장 진보, 좌파, 마르크시스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대중이 외면을 하는 데 있어요. 왜 이렇게 외면을 하느냐? 믿지 않거든요. 그런 진보 정권이라고 자처했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큰 실망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 반대파들하고 우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거긴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번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나는 사람 아이가 일본 한다. 그러니까 자기 표를 얻으려고 말이죠. 그 강남 땅 부자들 땅값도 몰래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쪽 저쪽 표를 다 얻으려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좌파들한테 큰 우파들하고 다른 큰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기들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도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말이죠. 인류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는 안 되고 한 반신 정도로 돼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 그 표를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망하고 마는 게 사사적이고 이제 순수한 그대로 인형 그대로 말이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대로 지켜나가는 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온 대중이 다 공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높은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도덕성. 그 도덕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말이죠. 실제로 표리부동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민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많이 넘겼어요.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면 이 시간 끝나고 3시부터 100일로 해서 집행위에서 준비한 전체의 한국사회 반사고주의 대중화전략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석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 사회시청연구소는 활동과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스리 조환경무소를 앞으로 만들고자 기반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천지라고 해서 2006년부터 해가지고 월간 80개월을 냈고요. 지금 9월부터는 신천지가 이제 개관지를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계와 동계 대중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사회시청연구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어쨌든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공석객들 감사드리면서 일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